정비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요. 우리 정비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자, y가 x에 대해서 정비례한다는 뜻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요.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됐을 때 y의 값도 뭐 2배, 3배, 4배가 변해야지 x와 y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정비례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x하고 y의 사이의 관계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비례. 그러니까 x가 지금 2배, 3배, 4배 됐을 때 y도 2배, 3배, 4배 똑같이 이제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x가 지금 뭐 2배, 3배, 4배 됐는데 y 같은 경우는 뭐 2배, 뭐 5배, 뭐 9배, 뭐 16배 이렇게 돼버리면 x하고 y 사이의 관계는 정비례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x와 y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따졌을 때, 이게 지금 자, 무슨 그래프입니까? 자, 정비례 그래프가 돼야지. 정비례 식이죠. 식. 그러니까 y는 ax의 형태가 돼야지 정비례이 된다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결국에가 함수입니다, 함수. 아직 함수를 안 배워서 그러는데, 1차 함수예요, 일단은. 여기서 a는 지금 뭐가 아니고요. 자, 0이 아니고요. 자,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일정한 값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x분의 y의 형태가 a로 일정하게 되겠죠. 일정하게 이해. 그러니까 이 식 자체를 지금 이 좌변하고 우변을 x로 나눠버리면 이 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가 지금 2배, 3배, 4배 됐을 때 y도 2배, 3배, 4배가 되니까요. 어떤 특정한 값 a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x가 지금 2배, 3배, 4배 될 때, y도 2배, 3배, 4배 될 때, 이 분수꼴로 나타낼 때 a라는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일정하고요. 그 식이 지금 이 식이라는 뜻이에요. ax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x분의 y는 뭐 a라고 쓸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가 x에 대해서 정비례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꼴 y는 ax 꼴로 나타내는 되면 x분의 a는 a 이런 꼴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기억 봅시다. 기억되죠? 마이너스 7은 a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됩니까? 안 됩니까? 얘는 안 됩니다. 우리 뒤에서 배운 이거는 반비례죠. 지금 x에 지금 분모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안 돼요, 지금.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저번 이것을 y는 마이너스 8분의 1 x죠. 이게 a 값이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보세요. 자, 리을도 지금 여기도 정비례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y는 ax가 플러스 뭐 여기다가 뭐 1이라든지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막 이런 식으로 요 뒤에 뭐 더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요 뒤에 뭔가 이제 군더더기가 붙어버리면 이 그래프, 그죠? 얘 지금 3이라는 애가 군더더기가 붙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비례라고 볼 수가. y는 x였으면 정비례입니다. 그런데 이 3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럼 얘 보세요. 얘 같은 경우 우리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자, y는 5x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미음도 정비례 그래프가 됩니다.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y는 그렇죠. x분의 마이너스 2, x로 나눠버리면 얘는 안 돼요. 미래 그래프. 뒤에서 또 나옵니다.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식 자체 이해됐죠? 어떤 x분의 y가 어떤 일정한 값이 나오면 정비례 그래프. 네. x가 2배, 3배, 4배, y도 2배, 3배 됐을 때 일정한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기억, 디귿, 미음이다. 기억, 디귿, 미음, 답몇과 그렇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정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라든지 이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면 뭐 정비례인데요. 이 형태 얘나 얘를 만들 수 없으면 정비례 아니라고 판단해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시동이 있고요. 자, 4시간 동안 달린 거리예요. 우리 거리는 뭐? 자, 거리는 시간 곱하기 뭐 속력이죠.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지금 y죠. y는 자, 시간이 지금 x고 곱하기 얼마? 속력이 지금 속이 시간이 지금 4시간이죠.
H가 아니고 속력이 X니까 이렇게. 또 Y는 4X 무슨 형태? 정비례 그래프 형태 맞죠? 정비례 그래프 맞고요. 얘는 지금 자, 한 개당 지금 요건데 지금 X개래요. 그리고 Y는 70X가 되겠죠. 얘도 뭐 정비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프 형태죠. 자, 한번 볼게요. 지금 한 변의 길이가 요거, 둘레의 길이 요거. 둘레의 길이 Y는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 X니까 3X죠. 그래 형태가.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댓글 5분 동안에 물이 흘렀는데 X분에 나온 물의 양 되겠죠. 100g의 물에 들어있죠. 100g이 있고요. 100리터가 있죠. 그리고 4분, X분, 5분, 5X면 빵크 빠지겠죠. 남아있는 양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식 자체가 지금 Y는 식 자체가 안 되죠. 마이너스 5X 더하기 100과 같죠. 누구 때문에? 이 100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4번에 일단은 정비례 그래프가 안 되고 때문에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5X 이렇게 깔끔한 형태가 나와야지 정비례가 됩니다. 근데 얘는 100 때문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의 양이죠. 자, 우리 소금물. 자, 소금물 10%. 소금의 양 어떻게 하죠? 소금의 양은 자, 소금물에다가 우리 앞에서 다 배웠어요. 100분의 농도라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식으로 이제 문자에다 갖다 붙이는 소금의 양이 Y죠. 소금물 얼마? X 곱하기 뭐 100분의 10 분의 1 10분의 1 X가 되겠죠. 이 형태의 지금 정비례 그래프가 된다. 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비례 그래프가 안 되는 거는 4번이 된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자, 그 다음 문제도 뭐 별거 없고요. 우리가 정비례 그래프로 y는 뭐 ax 이걸 이용하든지 x분의 y는 a 이걸 이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비례 하게 되겠죠. 얘와 얘는 머릿속에 잘. 자, y가 x에 대해 정비례하고 이런 말이 있으면 전제 조건이 뭐다? y는 ax라든지 x분의 y는 a를 그냥 깔고 그냥 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그냥 깔고 가야 돼요. 아, 그렇게 했을 때 x가 뭐이고 m일 때 y값 뭐 이 관계를 뭐 이렇게 쓰라는데 당연한 거죠. 지금 이렇게 놓고 얘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을 대입해서 a 값을 찾으면 대입해서 그냥 찾으면 돼요. 그다음에 정비를 하고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얘를 일단은 y는 뭐 ax를 이제 조건이 전제 조건이에요. 지금. 그리고 얘네들을 뭐 해주자? 대입해보자. y에다가 마이너스 4들 y에다가 마이너스 4 대입하고요. x에다가 뭐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1 a가 되겠습니다. 만족하는 a는 뭐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잠시 맞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8을 대입하면 주어진 마이너스 8x가 됩니다. 주어진 식은 얘가 되고요. 지금 y가 뭐일 때 6일 때 x값 찾으래요. 그 y가 6이니까 여기다 6 대입하면 6은 마이너스 8x가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8로 나눠버리면 자 뭐가 됩니까? x는 마이너스 8분의 6. 자 그러면 4분의 3이 되겠죠. 4분의 3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3 몇 번? 답은 4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 문제도 보시면 얘도 정비례 하고 자, 이 관계식 지금 x하고 y가 있죠. 이해됐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자, 정비례 하고 이 비례식이죠, 그냥. 그런데 우리가 요거 선생님이 x분의 y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y분의 x도 a분의 1이라고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오겠죠, 지금. 얘도 또 일정한 값이 나올 겁니다. 얘를 뒤집어 놓은 거니까. 얘 자체를 그냥 이제 문제를 그냥 풀어버리면 돼요, 지금.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주어진 식, 얘 자체가 지금 뭐가 됩니까? 자, 우리가 이제 y분의 x를 따져, x분의 y 따져도 되고 y분의 x 따져도 상관없어요. 자, y분의 x라면 마이너스 6, a.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마이너스. 자, 이거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이거 계산하면 이게 되겠죠. 되죠? 1. 이 분모는 1. 얘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곱하면 6이 되죠. 얘 또 6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얘는 뭐가 되냐? 2분의 3이 되고요. 2분의 3이죠. 그리고 얘는 뭐 2분의 c가 되겠죠. 근데 얘네들 뭐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6 만들어줘야 돼. 6. 얘도 뭐 만들어주죠. 얘 뭐. 그럼 a에 들어가는 값이 뭡니까? 마이너스 6이다. 6이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B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뭐 얘와 얘를 곱하면 C가 되겠죠. B와 6을 곱하면 C. 그러면은 얘 구하래요. A 곱하기 B 더 A가 지금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곱하기 그다음에 B는 2분의 1 더하기 C는 10.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10에서 답은 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정비례기 때문에 자 y는 뭐 ax 이렇게 써서 a과 거의 x하고 y가 나왔으니까 a과 구한 다음에 나머지도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요. 나머지도 이제 뭐 주어진 식 y는 ax에서 a값 구한 다음에 이제 구해도 되는데 그냥 이거 이렇게 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구해도 상관은 없다. 왜? 값이 일정한 값이 나오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또 별거 없고요. 그냥 문제 풀면 돼요. 자, 정비례 관계를 활용한 문제입니다. 자, 이 정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 주어진 x값과 뭐 값을 이제 적절히 대입해서 A값 찾고 많이 다양하게 찾으면 돼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리터에 지금 여기 가장 자동차가 있대요. 그럼 제 1리터당 얼마가 가죠? 그렇죠? 네, 얘를 가겠죠. 12km를 간다는 뜻이에요. 몇 리터당? 1리터당 12km를 간다. 왜? 5리터당 60km 가니까. 그러면 1리터당 가는 이 킬로 수가 나왔고. 이 자동차가 Xg의 휘발유 갔을 때 이제 Y 거리를 간대요. 그럼 끝났죠, 지금. X리터입니다. X리터면 1리터당 지금 얘만 갔대요. X리터면 여기다 곱하기 X면 얘도 뭐 곱하기 X리터. 간 거리는 Y는 뭐 12X가 된다. 이랬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 2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2번 문제를 보시면 70리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원래 뭐 X값입니다. X값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70을 대입하면 되겠죠. 간거리 Y는 저 Y는 12 곱하기 70이 돼서 얼마? 그렇죠. 840km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X가 뭔지 Y가 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면 바로바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용수철이 있는데요. 자, 용수철. 자, 이것도 한번 문장을 읽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해석해야 됩니다. 선생님 수학 문제 풀 때는 하나하나 다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라고 했었습니다. 습관대로 해야 돼요, 지금. 자, 그리고 같이 20cm가 있죠, 지금. 네. 매달면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는 추의 무게와 정비례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해됐죠? 자, 근데 이제 10리터를 이제 10g, 10g의 추를 달았더니 얘만큼 늘어났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1g당 얼마? 10분의 2, 10분의 2 cm가 늘어나겠죠. 예, 정리하면 뭐 5분의 1 cm가 이제 늘어난다는 뜻이죠. 몇 g당? 1g당 5분의 1 cm.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xg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x가 되는 거예요. xg당은 5분의 1 x cm씩 늘어나겠죠. 이해됐습니까? 다 해석했어요. 얘 해석했고 그 다음에 x y만큼 늘어나는데 35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뭡니까? 지금 일단은 용수철 길이가 지금 35래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늘어나지 않았을 때 처음 용수철 길이가 얼마예요? 얼마만큼 늘었대? 15만큼 늘어났대. 그러니까 내렸을 때 y는 이제 늘어난 양이니까 15는 얼마만큼? 15는 5분의 1 x 이렇게 되겠죠. 원래 식 자체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식 자체는 y는 5분의 1 x 늘어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 15를 대입하면 이 x 값을 찾으라는 뜻이. 네. 그러면 뭐냐? 그러면 x는 이제 좌변하고 우변을 5로 곱해버리면 15, 15g 됐습니까? 그러니까 75g을 이제 달아야 그 용수철의 길이가 얼마? 35가 된다를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길이가 지금 20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늘어난 건 지금 15밖에 없죠. 15가 아닙니다. 늘어난 건 15를 이용해야 됩니다. 네, 4번 볼게요. 자, 4번 보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자, x 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 자, 정비례 관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어딜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a가 뭐 양수일 때.
A가 양수일 땐 몇 사분면? 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고요. 자, A가 음수일 때는 이 그래프가 되죠. 감소하는 그래프. A가 양수일 때는 증가하는 그래프. 2사분면 뭐 4사분면이 됩니다. 정비례 그래프는 이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일단은. Y는 AX의 그래프는 A가 뭐, 첫 번째 A가 뭐, 양수일 때와 두 번째 A가 뭐, 쓸 때고요. 이 머릿속에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가할 때 증가, 증가할 때 감소. 이런 식으로. 위로 향하는 직선이고요. 얘는 아래로 향. 1사분면 3사분, 4사분면 4사분. 그냥 쭉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머릿속에 있으면은 이 나머지 줄글들은 이거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지금 뭡니까? 양수죠, 양수. 그러니까 1사분면하고 몇 사분면? 3사분면 무조건 지겠고 얘는 일단 또 되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됐죠. 1사분면하고 3사분면 지나. 얘는 2사분면씩 지나. 4, 4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기 때문에 얘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얘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x 값이 뭐일 때? 3일 때. x가 3일 때 y는 얼마? 2가 되는 거죠. x가 3일 때 y값이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 그래프를 해석하래요. 정비례 그래프. 정비례 관계 그래프. 아는 거. 그거 한번 따지면 돼요. 자, a 값에 관계없이 1, 어디? 얘를 지난다. 이거 1 넣어보세요. 1을 넣으면 a 곱하기 1은 a죠. 그러니까 이게 y 값입니다. 1, a 지나. 이해됐죠?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되고. 자, 그리고 A 값에 항상 원점 지나죠.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 보시면 A가 양수든 A가 음수든 어디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할 수 있고요. 자, A와 관계없이 항상 오른쪽 아니죠. 예. A와 값에 관계없이 항상 오른쪽을 한다. 항상 이건 A가 양수일 때입니다. A가 뭐이면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말은 아니죠. 3번이 틀렸습니다. A가 음수일 때는 몇 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 A가 음수일 때. A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뭐 x가 증가하면 y도 뭐 증가,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 x 값이 증가하면 y, a가 양수. 답은 차는 몇 번?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절대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한번 따져보자는 뜻이에요, 지금. 자, 이게 그래프를 한번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요. 비교를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x축과 y축이. 자, 원점이 있겠습니다. 자, A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고요. y는 얘는 x라는 그래프고요. 자, 이게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는 똑같은 x에 대해서 뭐 y값이 작죠. 두 번째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고 y는 얼마? 3x라고 할게요. 이 그래프는 지금 x가 양수일 때를 뜻하고요. 자,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절대값이 크다. 절대값이 크면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무슨 값? 똑같은 x에 대해서 어디가 y값이 더 얘가 제일 크죠. 그리고 이 축 자체가 지금 어디에 제일 가깝습니까? y축에 지금 제일 가깝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양수 같은 경우는 뭐 절대값을 씌워도 항상 양수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요. 양수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뭐 클수록 어느 쪽? y축에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절대값이 작을수록 뭐 x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문제는 음수예요. 문제는 음수. 문제는 음수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문제는 음수인데요. 자, 여기서 여기는 y 마이너스 그리고 y축. 비교해서 머릿속에 기억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 된다고.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뭐 음수 x를 넣었을 때 y값은 더 커지겠죠.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한번 그려. 이렇게 그리면 얘는 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죠.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지금 이 기울어진 정도가 얘가 제일 크죠. 이 기울어진 정도는 지금 마이너스 3x가 제일 큽니다. 기울어진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을 비교했을 때 기울어진 정도는 마이너스 3x가 제일 큰 기울어진 정도.
기울어진 정도는 마이너스 3x가 제일 큰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울기의 값은 마이너스 3이 제일 작습니다. 기울기의 값은. 여러분들 5개념 갖지 마세요. 기울어진 정도는 지금 마이너스 3이 제일 기울어졌는데 값을 물어보면은 우리는 마이너스 3이 제일 작은 겁니다. 왜? 마이너스 2분의 1이 큽니까? 마이너스 3이 큽니까?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크죠. 그러니까 요 원래 y는 ax에서 요 a 값은 원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나중에 나오는데요. 기울기 값인데요. 기울기 값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큰 겁니다. 그런데 기울어진 정도는 마이너스 3이 더 큰 겁니다. 이게 더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러니까 기울기 값을 물어보냐 아니면 기울어진 정도를 물어보냐는 지금 다른 겁니다. 지금 5개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3의 기울어진 정도가 더 기울어졌죠. 그 말인즉슨 y축에 더 가깝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x값에 대해서.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절대값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였을 때는 누가 제일 큽니까? 절대값은 양수를 만들기 때문에 얘가 제일 크죠. 얘 절대값 3이고요. 얘는 1, 얘는 1이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였을 때는 누구? 요 기울어진 얘가 더 y축에 가깝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설명했죠?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어느 축에? x축에 가까워지죠. x축에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y축에 멀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무슨 축? y축에 가까워진다는 뜻. 그러니까 양수일 때 그러니까 절대값을 따져야 됩니다. 절대값을 따진 이유 알겠죠? 누구 때문에? 음수 때문에. 음수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a의 절대값이 커져야 y축에 가까워지겠죠. 그런데 이 숫자는 더 작아야 되겠죠. 절대값을 붙였을 때는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y축에서 더 멀어지고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물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다 그려서 판단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뭘로 따지자? 절대값으로만 따지자. 절대값이 뭐할수록 절대값이 클수록 저 y축이 어떻다?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절대값으로 한번 따져. 얘는 절대값이 3분의 5죠. 얘 절대값. 얘 절대값은 6이 되고요. 얘는 절대값은 4가 되고요. 양수는 그냥 양수가 되니까 크게 뭐 의미 없고요. 4분의 3에 4분의 3 마이너스 5. 근데 이제 x축에 가까워진다는 게 자 무슨 말입니까? x축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y축에서 멀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우리 어떻게 해석하자? 절대값이 자, 여기서 절대값이 가장 작은 애가 누구? x축에 가장 가깝겠죠. 그럼 여기에서 제일 작은 값은 뭐가 됩니까? 4분의 3이 가장 작죠. 얘랑 비교하면 16가 제일 작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이용해서 우리 절대값을 이용해서 y축에 가까워지냐 y축에서 멀어지냐 x축에 가까워지냐 x축에 멀어지냐 이거 두 개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y축으로 기준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뭐 x축으로 기준으로 생각해도.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냥 y축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더 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대소관계를 한번 따지래요. C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양수죠. 왜 B도 음수, B 음수, 그 다음에 A도 음수.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절대값일 때는 기울어진 애가 클수록 이거지만 지금 이제 대소관계를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음양을 따지라는 뜻이에요. 얘가 양수죠, 지금. C가 일단 제일 크겠죠. 거기서 이제 A가 크냐, B가 크냐를 따져야 되는 건데, 자, 우리 절대값 B와 절대값 A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큽니까? 이 기울어진 정도 같은 경우는 B가 더 크죠. 이해됐죠?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A도 음수, B도 음수예요. 이럴 때는 누가 더 크다? 그렇죠. B하고 A를 비교했을 때는 A가 더 큽니다. 이해됐죠?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면 B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뭐 나머지 C 이렇게 되겠죠. BAC, BAC 답 몇 번? 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수일 때, 뭐 양수일 때 일단 따지고요. 그 다음에 B하고 A를 비교했을 때는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요거 얘기했던 거 있죠. 요 그림 그린 거 있죠. 음수. 양수일 때는 여러분들 잘하는데 음수일 때는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